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도 안녕이라는 이벤트를 기획해서 원장님께 저희가 그 질문들을 가지고 왔어요. 특히 이제 원장님께는 저희가 관절염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 준비되셨죠? 일단은 제가 뭐 알고 있고 이제 경험한 그런 바로 제가 일단 설명을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안녕. 안녕. 비슷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카테고리별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고양이가 뛰기 좋아하는 고양인데 수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고양이들한테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너무 많이 뛰는 것 같다. 뛰었을 때 아! 하고 소리를 낸다.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뛰어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관절에 괜찮은지 이것부터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일단은 고양이과 동물들에게 수직 공간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고양이들은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독립생활하는 동물이고 그런 부분들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사는 동물이고 이제 사람이나 강아지들이랑 다르게 자기 혼자서 뭔가 해 나가야 되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런 수직 공간들, 특히 뭐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객과 동물들이나 다른 이제 큰 포식자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나무 위나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에서 이제 뛰어내리고 이럴 때 소리가 나고 이런 고양이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뭔가 내가 다리가 엄청 아프고 불편해서 난다기보다는 고양이들이 점프를 해서 떨어져서 이제 내릴 때는 이제 네 발을 동시에 착지를 하는 게 아니고 앞다리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는데, 고양이들이 뛰어내릴 때 소리를 낸다. 그거는 이제 고양이들이 뛰어내릴 때 너무 아프면은 차라리 이제 잘 안 뛰어내리려고 하지, 그런 걸 이제 뛰어내리면서 응 하는 이 정도 소리 나는 거는 이제 고양이들마다 그런 소리 내는 고양이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뭐 이렇게 뛰어내려 나오는 숨이 이제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는 거지, 그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하고 이렇게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고양이들도 학습이 되게 빨라서 내가 저 정도 높이에 뛰어내렸을 때 다리가 아프고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안 뛰어내릴 텐데 소리는 내지만 자꾸 거기서 뛰어내린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보면서 얘가 아파서 소리를 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신기하네요. 네. 발톱을 자주 짧게 깎는 게 관절염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냐, 아니면 그리고 장모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 바닥에 이제 털이 많이 자라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 사실 요즘에 이제 장모종 고양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고양이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우리 코숏 이렇게 털 짧고 이런 애들만 이제 다 보였는데 요즘에 이제 워낙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바닥에 일단 털이 있는 것 자체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이제 고양이들이 이제 장모종이나 이런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이 거기서 살 때는 내가 체온을 덜 뺏기고 이런 이제 발바닥 패드나 이런 걸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눈 밟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털이 긴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고 우리 뭐 집이나 이렇게 온도도 괜찮고 바닥이 이렇게 뭔가 미끄러운 그런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데서 발바닥 털이 긴 거는 고양이들한테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 털 같은 거는 이제 좀 자주 깎아 주시고요. 고양이 발톱은 약간 양파 껍질 같아서 이렇게 겉부분부터 이렇게 벗겨지는 이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로로 긁는다고 끝부분이 이제 무뎌져서 강아지 발톱처럼 동글동글하게 변하는 게 아니고 점점 이제 까지면서 안쪽에 있는 날카로운 부분을 남으면은 발톱을 더 날카롭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고양이들한테 되게 안정감을 주고, 그런 이제 내가 무기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싸울 수 있어, 약간 이런 준비된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늘 고양이들이 갈고 닦는 거예요. 그 발톱 깎아주셔도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특히 앞다리는. 그리고 대신에 뒷다리는 당연히 우리 고양이들 이거 아시죠?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실룩실룩 하다가 탁 튀어나갈 때 뒷다리는 당연히 사용을 해요. 그래서 뒷다리 쪽의 발톱은 너무 짧으면 고양이가 이제 추진력을 얻는데 좀 방해가 되거나 그걸 이제 좀 덜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발톱 자체도 평소엔 숨기고 있다가 나올 때는 이제 뛸 때는 충분히 이렇게 바닥에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너무 짧게 깎지 않는다면은 문제될 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양이 보호자분들 이제 발톱 깎으실 때 보면은 늘 이제 앞다리는
조금만 이제 시간 지나면 되게 날카롭고 막 뾰족하고 아프고 한데 뒷다리는 내가 한참 안 깎아준 것 같은데 그냥 약간 길쭉하고 뭉툭하고 이랬던 거를 기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달릴 때 뒷다리 발톱은 사용을 하지만 앞다리는 사냥감을 위해서 아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발톱 앞다리 이제 그쪽이 좀 깎아주고 뭐 뒷다리 쪽에 이렇게 깎아주는 거는 너무 짧게 하지 않으면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고양이가 피해야 될 자세나 행동이 있을까요? 고양이들이 뭔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어린 나이대 고양이들 말고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고 고양이들이 사실 아프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근육도 빠지게 되고 나머지 관절이나 인대도 약해지게 되니까 관절염이 있는 고양이는 관절염의 첫 번째 증상은 통증이에요.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구나, 나이가 들어서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통증 관련해서 이제 관리를 해줘서 고양이들이 좀 더 움직이면서 자기 삶의 질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 제한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와만 주는 거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는 뭐 우리가 뭐 훈련을 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집사라고 괜히 하는 게 고양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고 고양이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 놓는 거지 고양이를 내가 너가 이렇게 돼야 돼 너가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지시하는 이런 뭐 사육자라든지 이런 키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고양이를 보조하는 사람이니까 고양이를 뭔가 행동을 뭘 하지 마세요 뭔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고 대신에 한 1살에서 2살 정도 되는 그런 애들은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못 내려온다든지 그 하이라이즈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라가는 건 너무 재밌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너무 높아서 막 그런다든지 그런 이제 성장기 때 고양이들은 너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높이에 올라가서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면은 이런 요청을 하게 돼 애용 하면서 콜링을 하게 되니까 그럴 때만 좀 도와주시고 몇 번 그런 게 있으면 고양이들도 이제 그런 행동들 여기는 내 능력 바뀌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이제 알아서 덜 하게 되니까 그런 또 이제 성장기의 고양이들한테는 그런 걸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너무 높게 올라가는 행동들 좀 이제 올라가면 도와주는 거 정도 자제를 시키면 고양이들 어차피 언젠가는 내가 없을 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행동을 뭔가 이렇게 할 수 자제하는 없고 건 할 수 없다. 그냥 고양이를 도와주는 게 우리 집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종일 웅크려서 좁은 곳만 찾아다니는 우리 고양이 관절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일단은 뭐 관절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문제들이 이제 내 전반적으로 어떤 다른 뭐 심장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간이 안 좋다든지 콩팥이 안 좋다든지 이제 전신적인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게 다리가 단순히 아파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고양이들이 아프면은 그냥 행동이 팔이 아프건 아니면 뭐 머리가 아프건 심장이 아프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특히 침대 및 이런 데는 이 사람이 못 들어가겠죠. 딱 고양이 정도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장소에서 가만히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이제 쉬고 기다리는 게 고양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니까 그런 고양이는 관절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반드시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건강검진. 네. 우리 좀 귀여운 질문인데 고양이 2마리를 기르시는 분인데 한 마리가 유독 궁디팡팡이랑 뒷다리 만져주는 걸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혹시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궁디팡팡이라는 행동 자체를 고양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저희 이제 고양이 배나 이런 것도 그렇듯이 뭐 애들 성격이 워낙 다르니까 배 만지면 좋아해주는 고양이도 있고 저희 집 고양이 배 만지면 진짜 좋아해요. 푹푹 하면서 난리 나는데 어떤 고양이는 내가 다른 데 만질 때 너무 좋아하다가 배만 손 가면 바로 한 대 치는 고양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뭐 비싼 환경에서 비싸게 자라온 고양인데 한 마리만 유독 궁디팡팡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엉덩이나 뒷다리나 고관절이나 아니면 무릎이나 발목 쪽 그러니까 하반신 쪽에 사실 자기가 아파하고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한번 가서 제대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성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뒷다리를 불편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고양이가 엑스레이 결과로 염증 소견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염증이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운동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운동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네네. 사실 이제 골관절상으로 되게 큰 문제가 있다. 진짜 뭐 인대가 끊어졌다. 네네. 아니면은 다리가 뭐 부러졌다. 그러면 당연히 그 손상이 있는 거를 우리가 다 회복을 시키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기 전에는 운동을 덜 시키는 게 좋고요. 대신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염,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이들이 안 아프게 해주고 그 관절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엑스레이에서 이제 지금 관절염을 확인했다는 거는 네네.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는지 꽤 됐다는 거예요. 뭐 뼈가 이제 변형이 벌써 시작이 됐다든지, 네네. 관절이나 이제 연골 쪽에 어떤 변화가 벌써 포착이 됐다든지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고 고양이가 다리를 벌써 불편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진통 소염제를 사용을 해야죠. 아프고 내가 염증이 있을 때는 그 아픈 거랑 염증을 둘 다 잡아줄 수 있는 진통 소염제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진통 소염제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부전염, 콩팥 기능을 이제 좀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고양이들에게 약간 특화된 그런 이제 진통소염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 집에서 이제 쓰는 진통소염제 그러면 이런 거 먹이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 보호자분도 정말 간혹가다 있으신데 잘 없어요 요즘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고양이 골관절염이 있을 때는 진통이랑 소염 둘 다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진통 소염제를 복용을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야. 그래 첫 번째고, 다른 보조제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보조제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확실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뭐 건강한 애가 먹어도 괜찮고 네네. 뭐 아픈 애들이 먹어도 괜찮고 도움은 될 수 있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네네. 이거 자체가 지금 아픈 다리를 되게 좋아지게 엄청 빠르게 이렇게 네네. 좋아지게 만든다든지 증상을 싹 없애준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고양이 전문 이제 진통 소염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처방을 하면은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식탁이나 높은 곳에 잘 안 올라가는데 선천적으로 관절염이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관절염 검사를 미리 받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이제 고양이들이 이런 관절염이나 이런 진행은 다리 길이랑도 당연히 이제 상관관계가 있지만 네네. 스코티시 폴드 같은 경우도 다리가 길고 짧음 때문에 뭐가 이제 다리가 관절염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리 긴 애들도 관절염이나 이런 쪽 이제 유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올 수가 있고, 특히나 다른 이제 그 동배인 이제 네네. 부모가 같은 네네. 비슷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고양이들이 다리가 길어도 당연히 골관절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기에 확인을 해서 골관절염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보조제나 이런 것들 꾸준히 복용을 해주시는 게 그런 관절염의 진행을 천천히 늦추고, 이 관절염이 있는 다리를 관절염이 없는 다리로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건 네. 관절 치환술이나 아예 인공 관절을 넣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런 건 이제 고양이들이나 동물들이 사실 쉽게 시행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쵸. 그렇게 망가지기 전에 병원 가서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좀 질문이 많았는데, 고양이는 몇 살 때부터 관절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원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애매하긴 해서 이건 되게 네네네. 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네네. 고양이들이 진료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이제 나이와 골관절염은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거는 모든 동물에게서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고양이는 이제 관절염이나 이런 게 다른 동물들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늦게 오는 편이지만 요즘에 워낙 품종 다양성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인 부분을 먼저 봐야 될 거고,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은 되게 어린 나이부터 다리가 아프고 네. 불편하고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게 특히나 먼치킨들 중에서 발이 갑자기 되게 많이 커 보인다든지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관절 사이사이가 벌써 많이 붓고 뼈가 웃자라서 발이 되게 다른 애들보다 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은 네. 발 잡기만 해도 진짜 약간 비명 지르고 자지러지고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품종적인 그런 이제 요인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스코티시 폴드나 먼치킨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일반적인 고양이들, 건강한 고양이들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한 6살 정도, 그 이후부터는 관절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한 번씩 알아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고양이가 관절염 나이가 점점 들면서 관절염이 생길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바닥이 약간 폭신폭신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단단하게 좀 받쳐주는 바닥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바닥이 좋은지. 이런 건 이제 제가 네네. 진료하면서도 보호자분들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바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네네네. 우리가 대부분 이제 주거 형태가 아파트다 보니까 네네. 사람에 맞춰 좀 딱딱한 이런 바닥을 가지고 있는데 다리가 너무너무 심하게 아픈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더 푹신한 게 좋겠지만 일반적인 고양이들은 딱딱한 러그 정도가 충분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침대 위에서 네. 점프를 끼는 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 집 고양이도 이제 막 이렇게 낚싯대로 놀면은 침대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네네네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고양이들이 발바닥으로 이렇게 느끼는 감각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침대에 올라오면 본능적으로 알아. 여기는 말랑한 공간이니까 이 정도 말랑한 힘을 공간. 줘야겠다. 그래서 이전부터도 침대에서 뛰어놀고 이런 네네네네. 경험이 많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양이는 4, 5개월쯤에 다리가 부러졌었던 고양이래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 부러졌었던 것 같이 추정이 되는데 이게 부러졌던 다리가 나중에라도 관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뼈가 어떤 식으로 부러졌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관절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관절은 다치지 않고 뼈만 부러진 경우가 있으면은 네네. 오히려 뼈만 부러진 경우가 훨씬 더 낫고 이제 네네. 관절까지 다치게 되면 무조건 관절염이 와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좀 예후에 좀 안 좋게 관절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뼈만 다쳤다 그리고 뼈 정렬이 제대로 잘 붙었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것 자체가 크게 막 관절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쳤던 다리고 그 네네. 다리가 충격을 받을 때 뼈만 충격을 받진 않았을 거예요. 다리가 네.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주변 인대나 이런 조직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은 하지 못하지만 상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고양이들은 조금 더 이제 관절 관리나 이런 거를 일찍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리를 만약에 불편해 한다면 근데 소수적으로 정렬 잘 맞춰서 했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그거 때문에 관절염이 막 엄청 심하게 온다든지 그런 거 걱정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할머니들이 내가 어렸을 때 일을 많이 해서 관절염이 왔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고양이도 관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또 관절염이 오나 이런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되게 궁금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 우리가 뭐 육상 선수들이나 이렇게 이제 단거리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네네. 더 빨리 와요. 관절염도 빨리 오고 이런 관절이나 질환들도 빨리 오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 한 30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관절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거든요. 자기들이 알아서 재미있게 놀고 뛰어다니고 이런 것 자체는 네네. 고양이들한테 훨씬 더 삶의 질도 좋고 더 즐거운 일이니까 그런 걸 우리가 굳이 뭐 제한을 해주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오히려 관절염이 와서 아픈 고양이들을 덜 아프게 이제 진통소염제나 이런 걸 처방을 받아서 네네. 덜 아프게 만들어줘서 원래대로 내가 돌아다니고 물도 마시러 가고 변도 좀 편하게 보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말 많은 질문을 저희가 원장님께 드렸고요. 보호자분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디테일한 질문들을 다 맞춰서 대답을 해주신 게 정말 역시 원장님 대단하다라고 생각되고 네, 그러면 저희 원장님과 인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년에 또 봐요. 또 봐요. 내년에도 안녕.